오늘은 그린워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그린워싱으로 이슈가 된 기업은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드렉스였습니다. 환경단체 무려 6곳이 그린워싱 혐의로 드렉스를 OECD에 신고하였기 때문인데요. 드렉스는 기존의 석탄발전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여 탄소 배출을 90% 줄였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드렉스가 목재 펠릿을 태우며 석탄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목재를 벌채하는 과정에서도 탄소를 배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지워터의 그린워싱 사례도 유명합니다. 피지워터는 2007년 탄소 배출량 120%를 상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이것이 허위라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피지워터는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2011년에도 피지워터는 라벨을 잘못 붙였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생수병에 녹색 잎을 그려 넣은 것이 문제가 됐고 소송이 걸리자 피지워터는 결국 녹색 잎을 삭제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린워싱 이슈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나 기사도 적지 않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 내용이나 ESG 공시 내용으로 인해 그린워싱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린워싱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일단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세탁한다는 뜻의 화이트워싱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린워싱 대신에 ESG 워싱이라는 말도 쓰이는데요. 실제 그린워싱은 ESG 워싱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워싱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사진은 1966년 실린 쉐보레 콜벳의 광고입니다. 이 그림은 1967년에 그려진 포드사의 팔곤이죠. 보시다시피 모두 온통 녹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량을 차지하는 내연기관차에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린워싱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린워싱이라는 단어 자체는 1991년 마더 존스라는 잡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지금도 그린워싱에 대한 기사를 종종 내고 있죠. 그동안 그린워싱을 좀 더 알기 쉽게 유형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영미의 모 컨설팅 기업이 7가지 혹은 13가지로 유형을 분류하기도 했죠. 2020년에는 유럽 환경과학에서 그린워싱 관련 문헌 연구를 했는데요. 관련 문헌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유럽 환경과학은 그린워싱을 회사 레벨과 제품 또는 서비스 레벨로 크게 나눴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자체에 녹색을 칠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칠하는 것이냐의 차이죠. 그러면서 회사 레벨의 그린워싱으로 예를 든 것은 G이사의 한 캠페인이었습니다. 2005년 발표된 이 캠페인은 당시 친환경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편 제품 레벨의 그린워싱으로는 국내 전자제품 회사가 언급되었습니다.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있었는데도 정보 받은 것처럼 홍보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 그렇다면 기업들은 그린워싱을 왜 하는 것일까요? 단언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기업 가치나 매출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웨르스테드는 석유와 가스 사업을 하는 덴마크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풍력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주가는 한때 4배까지 폭등했습니다. 매출 면에서도 볼까요? 2021년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값이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85%가 넘었습니다. 이건 한로펌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그린워싱으로 실제 분쟁이 일어난 사례는 이만큼 다양합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 그린워싱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곳은 호주의 티이섬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매우 아름다운 곳이죠. 이곳 티이섬 부근에서는 호주의 산토스라는 에너지 기업이 가스를 채취하고 있는데 국내 회사도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The area has a massive marine park called the Oceanic Shoals Marine Park. Their pipeline will run within 6 kilometres of the Western Tiwi Islands. This area is Australia's largest and most important nesting area for the olive ridley sea turtles. 국내 회사는 당초 LNG 가스전에서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홍보하였는데요. 티이섬이 보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탄소 포집 기술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린워싱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코린도라는 해외 기업 사례도 있습니다.
코린도는 1969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회사로 목재, 판유 등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경 미국 NGO인 마이티어스가 FS라는 인증기구에 이 회사를 진정하였습니다. 코린도가 산림벌채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도 침해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약 4년에 걸친 싸움 끝에 결과적으로 FSC는 코린도에 대한 인증을 종료하였습니다. FSC 인증은 종이 제품 판매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컵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이 종료된다는 것은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 NGO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린워싱 관련 분쟁은 계속되고 또 더 커질 것입니다. 이미 분쟁을 눈앞에 둔 사례들도 있죠. 단순히 눈앞의 매출이나 주가에만 연연하지 않고 진정 환경을 위한 길로 나아가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으니까요. 하나뿐인 지구 플래닛 A를 위해 앞으로도 일만큼씩만 똑똑해져 보아요, 우리.